노인 화병 예방 프로그램 화병 도감 교육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교육을 진행할 강사 김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화병은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앓고 지내던 병이지요. 그만큼 오랜 역사를 지닌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방치하거나 혹은 체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화병이라고 하는 것을 적절하게 적절한 시기에 관리하거나 대처하지 않을 경우에 신체적 혹은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 화병 도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화병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목차로는 1부 화 너는 누구냐 이고요. 두 번째는 화는 이런 것이야. 세 번째 화야 잘 지내보자 라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무엇이며 화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1부, 2부, 3부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 너는 누구냐 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시게 되시면 화병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도 화병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친숙하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저희가 화병을 질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교육에 참여하시는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화병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영상을 보고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료를 받는 화병 환자가 연간 11만 5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11년 이후 3년 동안 연평균 11만 5천 명이었습니다. 이 중 여성은 7만 명으로 남성보다 50% 이상 많았고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의 중년 환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화병 증상을 완화하려면 규칙적인 운동이나 취미생활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좋고 술이나 커피 등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합니다. 네, 아까 영상에서도 살펴보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11만 명이 넘는 사람이 화병을 호소하고 있고 또 그중에서도 여성, 40대 그리고 50대 여성, 중년의 여성에게서 화병이 많다라는 뉴스 보도를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화병의 증상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화병의 증상을 또 신체적인 증상과 또 심리적인 증상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신체적인 증상으로는 뭡니까? 가슴이 답답하다. 여기에서 영상을 보시면 1번, 그렇죠? 가슴 있는 부위죠. 여기가 답답하다라고 표현을 하시고요. 또 목이나 명치에 뭉쳐진 느낌이 느껴진다라고 표현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번호는 지금 이 그림 영상 속에 있는 그림에서 위치, 여기가 답답해, 여기가 명치가 뭔가 이렇게 있는 느낌이 들어 라고 호소하시면 관가하지 마시고 아 그런가? 이 증상이 어느 정도 지속되셨는지도 살펴보시는 것 또한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열감입니다. 얼굴이 갑자기 확 달아오르거나 몸의 열감이 확 느껴진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에도 내가 중년의 40대, 50대 여성이고 또 내가 최근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고 그런데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혹시 내가 화병은 아닌가?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치밀어 오른다. 그렇죠? 굉장히 화가 치밀어 오른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거든요. 신체적인 어떤 호소를 하신다라고 하면 관가하지 마시고 아 이게 혹시 내가 최근에 스트레스가 있었고 힘들었는데 이게 어떤 화병의 증상이 아닐까라고 한 번쯤은 의심해 보시는 것 또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증상을 살펴볼 텐데요. 심리적인 증상으로는 억울하고 분한 감정을 많이 호소하시지요. 억울하다, 분하다,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 그리고 마음의 응어리나 한의 어떤 대표적인 증상이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의 증상들은 아까 제가 계속 스트레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뚜렷한 스트레스와 연관성이 굉장히 높다. 스트레스가 없는 경우에는 화병이 생기진 않겠죠. 하지만 내가 최근에 혹은
기나긴 세월 살아오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참고 누적되다가 이렇게 신체적인 증상이나 혹은 어떤 심리적인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화병을 조기에 발견을 해서 관리해 주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화병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화병 같은 경우에는 만성적인 어떤 분노 억제의 결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뚜렷한 시기가 없습니다. 딱 이 시기에 화병이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서서히 스트레스에 굉장히 노출되는 상황 속에 있다 보면 서서히 이런 화병이 생기면서 점점 화병의 증상이 악화되는 거죠. 그래서 발병 시기를 알기가 어려운 게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둘째로는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40대, 50대에서 많이 나타나고 특히 40, 50대의 중년의 여성분들에게 나타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화병의 비율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꼭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것들이 관련이 있다라는 정도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화는 이런 것이야 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자, 화는 어디에서 오는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화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뚜렷한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고 한 번에 단 한 번에 딱 어느 시기에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누적되어져 있는 시간 동안에 서서히 그 화가 관리되지 못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이 화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와 관련된 스트레스 요인들 뭐가 있을까요? 어떠한 신체적인 기능의 저하가 있을 수 있고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리고 만성 질환 그리고 노화 가족과의 불화라든지 그리고 외로움 그리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배우자나 혹은 나보다 자녀를 먼저 떠나보냈거나 이러한 어떤 상실을 경험하거나 혹은 고립감 이런 것들을 경험했을 때에 화병이라고 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화병의 증상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병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심리적인 증상 외에 신체적인 증상을 동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어떤 느낌, 공포의 느낌을 호소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숨 뛰는 것이 답답하고 가슴 뛰는 증상이 생긴다라고 호소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여기저기 몸이 많이 아프다라고 호소하십니다. 이러한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장기간 오랫동안 지속된다라고 하시면 그럴 수 있어. 나이가 먹으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간과하지 마시고 이것 또한 내가 어떤 화의 증상, 화병의 증상이 아닐까 하고 한 번쯤은 이렇게 짚고 넘어가시는 것 또한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화병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살펴볼 건데요. 화병이라고 하는 것은 분노기, 그리고 갈등기, 그리고 체념기, 증상기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분노기부터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분노기에는 화를 직면했을 때와 또 화가 치밀어 오르는 시기로 치미는 증상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 분노기에는 이런 증상들이 치밀어 오르는 느낌, 치밀어 오르는 특징, 어떤 증상 이런 것들이 몇 분 혹은 며칠이 지나면 이 분노기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갈등기는 분노기를 지나고 분노를 해소하는 시기에 나타나는데요. 이때는 갈등기다 보니까 고민도 많고 불안하기도 하고 또 쉽게 놀라는 등의 어떠한 정신적인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체념기에는 분노를 억제하고 참는 생활을 지속하는 단계입니다. 이럴 때에는 참고 억제하고 해소하지 못하는 이러한 단계가 지속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증상으로 뚜렷한 증상을 나타냅니다. 이럴 때 나타나는 증상은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체적인 증상이나 어떤 심리적인 증상 이러한 것들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증상기는 오랫동안 억울함 또 분노와 함께 우울이나 불안 이러한 증상들이 지속되는 시기이고요. 화병 진행 과정 중에서 증상기가
75% 정도로 가장 많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화병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내가 화가 났을 때, 스트레스로 인해서 화가 났을 때 그 화가 지금 현재 분노기에 속하는지, 혹은 지금 갈등기에 속하는지, 혹은 체념기에 속하는지, 증상기에 속하는지 그 단계를 알아야지 내가 증상기, 뚜렷한 신체적인 또 심리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증상기로 가는 거를 예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이런 분노 감정, 화의 감정이 어느 단계에 있는가를 알아차리고 그 시기에 맞게 적절하게 관리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의 화는 어디로 나타날까입니다. 화병 같은 경우에는 신체 증상과 정신 어떤 증상을 동반한 증후군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 신체 장애 및 정신 장애와는 구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화병과 관련성이 높은 질환으로 신체형 장애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이 화병과 신체형 장애의 차이점과 공통점. 공통점은 의학적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차이점은 분노, 우울 등의 대상이 외부로 향하는 것, 반면에 신체형 장애는 통증이나 어떤 신체적인 증상이 자식이 자신에게 향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화병과 신체형 장애의 차이점을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나는 화병일까 우울증일까? 이것도 차이점을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화병과 우울증에서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화병은 가슴이 답답하거나 또는 숨이 막히거나 얼굴이나 가슴의 열감, 또 억울하고 분한 감정, 또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나거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모습을 보입니다. 반면에 우울증은 체중 감소, 그리고 잠을 못 자거나 또 식욕 감소, 또 피로감, 또 우울한 기분, 즐거움의 상실, 그리고 사고와 집중력의 감소를 보입니다. 그리고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죽고 싶다, 자살에 대한 사고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병과 우울증의 공통점으로는 불명과 불안, 허무한 느낌 등이 있지만 차이점은 다르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화의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의 여러 가지 모습 10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 화병입니다. 청소년 시기에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서 끌려 살고 있다는 느낌,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마음 등으로 인해서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그러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 직장인 화병입니다. 최근 점점 늘고 있는 화병이죠. 직장 업무 스트레스가 주 원인이고 또 주위로부터 화라든지 짜증을 쉽게 내기도 하고요. 또 이러한 모습 때문에 고립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주부 화병입니다. 주위에서 많이 보는 한국 사회의 중년 여성들에게 많이 보이는데요. 양육이라든지 또 가사 노동에 따른 스트레스가 주 원인이고 이로 인해서 무기력증이 심각하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것들에 대한 분노가 차오르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는 노년기 화병입니다. 화끈거림과 답답함의 신체 증상을 호소하는 화병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 성격 화병입니다. 성격 화병은 분노가 성격적인 문제와 연계되어 발생하고 또 화를 참지 못하고 잘 조절하지 못하는 성격으로 인한 화병을 말합니다. 여섯 번째, 갱년기 화병인데요. 갱년기 자체가 원인이 되어서 나타나는 화병을 말합니다. 일곱 번째, 빈둥지 화병입니다. 중년 이후 그 가족을 위해 희생한 결과에 대한 보상이 없다라고 느낄 때, 그래서 이로 인한 허탈감에서 오는 분노와 억울함 등으로 발생하는 화병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격분 중후 화병입니다. 화를 참는 기간이 짧아 훨씬 감정적, 행동적으로 드러나는 화병을 말하고요. 아홉 번째, 용서 못하는 화병입니다. 마음속으로 화병의 원인을 준 상대가 잘 용서가 되지 않아서 치료가 잘 쉽지 않은 화병을 말합니다. 열 번째, 화병으로 인한 화병입니다. 화병 환자 주변에서 그 화병 환자로 인해 고통을 받아 발생하는 화병을 말합니다.
네, 지금까지 쉼없이 저희가 같이 교육을 진행을 했는데요. 중간에 쉬어가는 텀으로 교육에 참여하신 선생님들과 퀴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우리 참여하신 선생님들께서도 O, X 이렇게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화병은 치료가 가능한가?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답이 O인가요? X인가요? 네, 정답은 O입니다. 화병은 치료가 가능한 질병입니다. 먼저 화병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떠한 신체적인 증상, 또 열감이나 답답함, 이런 것들이 호전되는 증상을 보이면 신체적인 증상이 호전됨에 따라 분노나 불안감, 이런 것들로 서서히 점차 나아지면서 감소하면서 심리적인 증상도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억울했던 감정도 누그러지고 분노 반응도 조절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치료를 해야지만 가능한 일이겠죠. 그래서 화병을 방치하거나 방임하지 마시고 내 화병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를 빨리 알아차리셔서 예방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화를 참는 것이 화병 치료에 도움이 된다.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는 게 도움이 될까요? 정답은 네, X입니다. 화를 참는 것은 화병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화를 참는다고 해서 그 화가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참으면 참을수록 증폭되고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화를 무조건 억지로 감당하지 못하면서 참는 것은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화병 때문에 죽을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정답은 네, X입니다. 화병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화병이 심해서 화병으로 인해서 어떤 2차적인 질환이 같이 따라올 때 내가 우울감, 그래서 우울감이 더 깊어지면서 자살 사고 혹은 신체적인 질환 이런 것들이 같이 2차적인 질환이 올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병은 뇌졸중이나 심장질환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질병들은 생명에 지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죽지는 않지만 따라오는 2차적인 신체적, 심리적 이런 증상들로 인해서 생명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질문입니다. 화병은 누구에게나 있는 병이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답은 네, 화병은 누구에게나 있는 병은 아닙니다. 모두에게 분노가 발생할 수는 있죠. 그래서 모두가 분노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모두에게 병적인 작용을 해서 화병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같은 스트레스라고 하여도 모두에게 똑같이 화병이 나타나진 않기 때문에 화를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3부 이제 마지막으로 화 잘 지내보자인데요. 화가 병이 되기 전에 평소에 미리 풀 수 있는 것이 최선의 화병 치료이다라는 주제로 잘 지내보자 3부입니다. 자, 화병 예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를 내보내는 숨쉬기 연습을 하고요. 또 건강한 음식 섭취하기, 그리고 즐거운 일들을 만들기, 그리고 함께 대화하기 이 네 가지 주제로 화병 예방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화병 핵심 증상에서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증상은 가슴 답답함입니다. 이 답답함을 어떻게 내가 좀 도움을 받아 해소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들 많이 하실 텐데요. 자, 이 그림 영상을 한번 보시면 호흡을 들이쉬고 참았다가 내쉬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할 때까지 속으로 세시고 이렇게 숨을 들여 마시는 거세요. 숨을 들여 마시고 그리고 참았다가 후 내쉬는 겁니다. 내쉴 때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천천히 마음속으로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허리는 펴고 그래서 편안한 생각을 하신 상태에서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는 겁니다. 이때는 가슴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이 복부가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연습들을 하시게 되면 불안하거나 분노감을 느끼실 때에 조금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꾸준히 연습을 하셔야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한두 번 한다고 해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꾸준하게 연습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명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명상은 신체적 이완, 감정 조절, 진정의 효과가 있는데요. 화병의 주 증상인 분노와 불안 등의 심리 증상 조절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호흡 명상과 신체 명상이 있습니다. 이 호흡 명상과 신체 명상을 통해서 많은 선생님들과 어르신들께서 이 명상을 통해서 화병 관리에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건강한 음식 섭취의 중요성인데요. 건강한 음식 섭취의 중요성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화병에 도움되는 식사 방법에는 간이 덜 되고 담백한 음식 섭취가 있고요. 또 더불어서 열을 내려주는 쓴맛이 나는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음식과 더불어 차를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박하차는 박하의 향으로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해주고 또 가슴의 화를 식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국화차인데요. 국화의 그 향의 경우 눈이 충혈되고 머리가 아플 때 차분히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하는 차입니다. 세 번째 구기자 차인데요. 구기자 차 같은 경우에 우리 몸에 수분을 공급해주고 화로 뜨거워진 몸을 식혀주는 좋은 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귤피차입니다. 귤피차 같은 경우 가슴의 답답함을 풀어주고 소화를 도와주는 차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산책하기입니다. 산책을 하며 좋지 않은 생각에 집중되어 있던 나의 마음을 바깥으로 돌려보는 건데요. 걷는 길은 처음에 덜 익숙한 곳이 좋고요. 걷는 자세와 또 걷는 상태 자체에 집중하면서 걷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걸으면서 평소에 느끼지 못한 바람과 소리를 느껴보는 겁니다. 앞서 다양한 주제로 화병의 예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알고 있거나 실천하고 있는 건강하게 화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선생님들께서 이미 실천하고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저는 다양한 활동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주일에 단 하루 몇 시간만이라도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 진심으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연주하기, 그림 그리기, 사진 찍기, 가구 만들기, 텃밭 가꾸기, 요리하거나 등산, 여행,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어떠한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이 활동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활동하는 동안에 몰두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몰두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기 때문에 행복해지면 부정적인 기억들이 머릿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은가를 알아차리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함께 대화하기입니다. 어떤 문제도 혼자서 앓고 있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나누면 더 좋겠지요. 그래서 다른 이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정서적인 교류를 하는 것만으로도 화병에 대한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됩니다. 네, 앞서 교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자서 앓는 것보다 여러 명과 함께 정서적인 교류를 나누는 것이 화병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내가 지금 당장 대화할 사람이 없고 정서적인 교류를 나눌 사람이 없다. 이럴 경우에는 24시간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비용은 무료이고요. 정신건강 전문 요원분들이 항시 대기하고 있고 혹은 어르신들께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정신건강 전문 요원을 통해서 24시간 상담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상담 전화 서비스, 심리 지원 서비스들을 이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교육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화병도감이라고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정신건강 그리고 실제로 복지관이나 혹은 어르신 관련된 기관에서 일하시는 종사자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